좋은 아침이 아니에요, 아놀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죠? 그래요, 오늘은 종말의 날입니다. 이미 화산이 폭발했고 쓰나미에 이어서 엄청난 유성이 다가오고 있어요. 화산의 폭발은 조상들이 이미 경험한 종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 75만 년 전 토바 화산이 폭발하면서 인류의 인구는 3,50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빙하기의 시작도 가까워졌죠. 침착해 보이네요, 아놀드. 마치 이미 해결책이 있는 사람처럼요. 아놀드, 준비를 했군요. 자랑스럽네요. 열기구? 진심이에요? 잠깐, 직접 만들었어요? 휴,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그게 다 필요한 거죠? TV를 벨러스트로 쓴 거라고 해줘요. 그럼 출발! 직접 열기구를 만든 건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레리 월터스는 의자에 풍선을 달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거의 5km까지요. 비행 결과는 1,500달러의 벌금과 풍선 비행으로의 최고 고도 기록, 그리고 다윈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구름 높이로 종말에서 살아남는 건 멋진 선택입니다. 쓰나미나 지진에 닿을 수는 없지만 보세요, 저기 유성이 와요. 마찰로 인해 온도가 섭씨 1,500도가 넘습니다. 진짜 열기구는 내화성 천으로 만들어지지만 아놀드, 뭘 사용했나요? 이게 과연 끝일까요? 운석 파편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놀드,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1999년 3월 1일 피카드와 존스가 최초의 직항 세계 일주 열기구 여행을 완수했습니다. 거의 20일 동안 4만 1000km를 비행한 끝에 이집트에 착륙했어요.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네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놀드. 용암의 온도는 섭씨 1200도에 이른다고요.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기억해요. 의자는 3초 만에 타버릴 거고 침대는 5초 만에, TV는 광고 하나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봐요. 조심, 떨어지면 안 돼요. 용암에 빠지면 모든 신경 종말이 파괴되고 피와 지방이 끓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론 용암이 어떻게 당신의 뼛속까지 태우는지 느낄 시간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정신 차려봐요. 이런 멍청이. 금속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가열되는 걸 모르나요? 그래도 진정해요. 떨어져도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암은 보기보다 액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밀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위를 걸으려면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성면 장화만 있으면 됩니다. 우와, 계속 뜨거워져요. 이 온도라면 바다의 모든 물이 끓고 거대한 생선 수프처럼 변할 거예요. 세계의 마지막 물고기를 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식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암은 증기와 가스의 산성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인간에게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들이 들어있죠. 걱정 말아요. 곧 전 세계가 하와이처럼 변할 거니까요. 당연히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난 뒤에요. 아, 꿈이 이뤄졌네요. 하와이에 도착했어요. 아놀드, 일어나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아놀드의 사회 공포증에 내가 항상 같이 맞서 싸워주는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아놀드를 떼어놨어요. 정확히 말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죠.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초모릉마예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있기 전에 알려주는데 나한테 $50,000 빚졌어요, 아놀드. 여기까지 오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 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긴 산소가 거의 없고 아주 춥거든요. 아놀드 어서 내려가요. 1km는 내려가야 해요. 빨리요 아놀드.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하죠. 여기 산소량은 평지의 3분의 1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시간을 잘못 인식합니다. 3시간 동안 5m를 가는 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자, 다행히도 정상에서는 바람이 초속 200m로 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놀드. 3분 만에 8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요, 아놀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럭키네요, 아놀드.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에베레스트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정부는 쓰레기를 주워오면 1kg당 $2씩 보상해줍니다. 내 5만 달러를 갚으려고요, 아놀드. 아놀드,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말아요. 영하 60도에서는 폐가 건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 기침을 하다간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를 치울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시체가 산봉우리의 고도를 표기하기에 얼마나 유용한데요. 아놀드 그래도 뭔가 유용한 일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끔찍하게 춥던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놀드. 근데 긴장을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해 헛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아놀드를 캠프파이어 옆으로 데려다 놨네요. 깨어나서 다행이지만 아직 6km는 더 가야 해요. 집에 갈 만큼의 힘이 남아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요. 잠깐! 아놀드!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르코 시프레디를 따라 해봐요. 2001년에 스노보드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갔어요. 자, 할 수 있어요, 아놀드. 화이팅! 뼈가 몇 개 부러졌고 동상이 심해요. 그래도 드디어 내려왔어요, 아놀드. 믿어져요, 아놀드. 나랑 같이 고함 질러요. 야호! 아놀드 장난이에요. 산에서 소리를 치면 안 돼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두고 가진 않을 거예요. 내 5만 달러를 갚아야죠. 아주 많이 추워질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아볼까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놀드. 여긴 러시아의 오이마콘, 아쿠티아.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랍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71.2도의 온도가 기록되었어요. 이럴 수가. 통계에 따르면 이곳에선 연간 140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대요. 빨리 움직이세요. 사람의 체온은 섭씨 36.6도인데 이렇게 추우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떨게 될 거예요. 기억력이 사라지게 되고 다음은 정신이에요. 그래도 아놀드 당신은 원래 상태와 비슷하네요. 그 다음은 따뜻해진다는 거짓 느낌을 느낄 텐데 아놀드 정신 차려요. 빨리 일어서지 않으면 죽음이 다가온다고요. 어서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친구. 또 어디로 갔을까요? 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은 지금 이란의 다시티루트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죠. 제가 당신이라면 액체를 절약할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300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최대 3리터의 수분을 잃게 돼요. 그리고 몸의 모든 염분이 액체에서 빠져나와 팔다리에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놀드, 뛰어들지 말아요. 신기루잖아요. 가끔 당신의 어리석음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놀드, 달려요. 세상에, 13세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종교 재판을 하는 시간인가 봐요. 엄청나네요. 재판의 주요 임무는 이단자들을 잡아내는 거였어요. 네? 아놀드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핸드폰을 어둠의 마법이라고 생각했대요. 재판이 일어나는 방식은 보기 좋지 않아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은 카톨릭 사상과 완전히 모순되었죠. 아놀드, 운이 없네요.
당시엔 모든 빨간 머리가 악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긴장 마요. 일단 질문을 할 거예요. 앉아서 진정해봐요. 이 의자는 특별히 쇠로 만들어져서 금방 뜨거워져요. 대부분 이 고문으로 자백을 하게 되어 있죠. 전부 포기하세요, 아놀드. 종교 재판 동안 많은 이교 의식이 흑마법으로 의심되었고 그들은 이교도를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려 했어요. 그래요, 아놀드. 말을 잘 따르면 나갈 수도 있어요. 때때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풀어주기도 했죠. 이럴 수가. 이번엔 왜 그러죠? 누군가 고소를 했나봐요. 가끔 처리하고 싶은 사람을 몰아가기도 했대요. 더 이상의 고문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개할게요. 스페인 부츠, 2단의 포크, 그리고 유다의 요람. 아놀드, 모든 것에 대해 고백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요. 여기에 서명하면 당신이 강령술사, 마술사와 노움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고문은 끝났고 재판에서 사람을 처형하지는 않았어요. 자백을 한 후에는 법원으로 가게 되죠. 진정해요, 아놀드. 불태우지는 않을 거예요. 법에는 목을 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와, 다들 손에서 나오는 불에 겁이 질렸어요. 엄청난 마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요.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아놀드, 나쁜 소식이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전복되어서 이제 각각 독재자들이 통치를 할 거래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아무도 나라를 떠나지 않고 모든 사람은 국가의 안녕과 세계에서의 위상을 위해 일하게 되겠죠. 하지만 다른 면으로 이런 체제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나 주거단지 대신 감옥에서 살 거예요. 국가의 법률이 매우 엄격하고 때로는 정말 이상해질 거니까요. 문명의 발전은 잊으세요. 결국 나라끼리의 관계는 필요 없어지고 각 나라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뜻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 중공업이 나라에 없었다면 지금 당신은 새 차를 살 수 없을 거고 바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형편없는 자전거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셜미디어가 사라진다고 할 순 없지만 친구와 개인적인 대화는 숨어서만 가능해요. 큰 라디오 소리로 가려야 하고요. 머리를 자르고 싶다면 정부에서 허락받은 헤어스타일로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스타일은 몇 가지 되지 않네요. 가장 무서운 건 모든 나라가 서로를 위협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국가의 큰 자원이 군사력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 한 명쯤은 크고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아놀드, 방금 세계를 구했어요. 생명인 게 세상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달콤하게 자고 있을 때 깨우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죠. 당장 일어나요. 준비한 게 있어요, 아놀드. 이제 잘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남았네요. 이럴 때 어떡할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기록부터 정리하고요.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이 뜨거운 주제에 대한 탑3 답을 알려줄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만 아놀드에겐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이미 매일 하고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다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저런, 뭔가 흥미로워졌는데요? 아놀드, 드디어 평생을 꿈꾸던 일을 실행하는 건가요? 세상에나, 하필 기름이 떨어졌네요. 돈도 없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엄청난 마지막을 장식하려나 봐요. 최대한으로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처럼 지내보자고요. 놀라워요. 아마존의 대표는 50초마다 테슬라 S 모델을 살 만큼 돈을 번다던데 이제 당신도 부자예요. 개인 비행기도 빌려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뭘 하려는 거죠? 우와, 타가야 남자친구에게서 그녀를 데려오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건가요? 아놀드, 정말 멋져요. 아,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 순간을 오래 유지하면 좋을 텐데요. 진짜 가능하다면 어떡할래요? 하루가 끝나지 않게 하려면 태양보다 빠르면 돼요. 하지만 그건 적도를 따라 시속 1667km의 속도로 서쪽으로 날아가야 하죠. 이 속도로만 갈 수 있다면 하루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쉽게도 수명이 조금도 늘지 않았네요. 마지막 몇 초예요, 아놀드.